미국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돌연 취소하더니 이번엔 한미연합훈련 재개를 거론하면서 대북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하루 만에 현 시점에 결정된 것은 없다고 수위 조절에 나섰지만 북미 관계에 이상 기류가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북미 정상 간의 신뢰는 아직 깨지지 않은 상태라는 분석인데요. 관련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매티스 국방장관의 발언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한미연합훈련 중단할 계획이 없다 이런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시 재개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바로 하루 뒤에 현재까지 결정된 건 없다 이렇게 좀 다른 이야기를 또 했단 말이죠. 자꾸 이렇게 미국 내에서 하루 만에 바뀌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지 먼저 원장께서 먼저 잠깐 설명해 사실 주시죠. 이 내용 자체가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첫날 이제 두번째 28일 날 발언하고 29일 날 수정 발언하고 두 번을 이야기를 했는데 첫날 발언 때는 연기할 다른 계획이 없다. 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연기 안 할 거다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해석하게끔 만드는 발언을 했고 그 다음날 그건 아닌데라고 해서 지금에서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연기에 대해서 결정된 것이 없다. 이래서 연기할지 안 할지 여기에 대해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대단히 이제 중립적인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속내로 보면 한미연합훈련 지금 중단된 거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있어서 그거는 북한에게 여전히 강력한 경고 사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맞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현 시점에 한미연합훈련에 큰 돈을 쓸 필요가 없다. 예전에도 이 이야기 했거든요. 한미연합 군사훈련. 잠깐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북미 정상회담 전후에요. 예, 6.12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것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시사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이 지금 남행각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연합훈련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것도 뭐 중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협력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말에 저는 동의합니다. 하루 만에 이 말을 번복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데 방점을 두고 얘기했는데요. 미국의 의도는 여기서 다 나왔다라고 봐야죠. 만일에 북한이 옛날처럼 돌아가면 우리도 옛날처럼 돌아가서 한미훈련은 재개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좀 더 강조했다라는 생각도 드는 그렇죠. 대목인 게 만약에 다시 재개를 한다면 그 수위는 훨씬 더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해질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거든요. 그 수위가 강력해진다라고 한다면 좀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작년에 사실은 미국은 군사훈련에 대해서 또는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작년 9월, 10월, 11월, 12월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미국은 군사 옵션에 대해서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9월 달에는 B-1B 그리고 F-15가 동해상의 NLL을 넘어서 북한의 국제공역에서 활동하고 돌아온 적이 있고요. 작년 10월 달에는 미국의 핵 전략 잠수함이죠. 그것이 이제 부산에 우리 작전사령부에 들어가서 거기서 소위 말해서 참수 작전을 수행하는 잠수정 그것을 공개한 적이 있고요. 작년 11월 달에는 동해상에서 미국의 항공모함 3척이 우리의 그 이지상과 같이 훈련하는 것을 공개했거든요. 사실상 2003년도에 미국 이라크를 공격할 때 동원된 항공모함이 4척이었다라고 하면 그것이 얼마만큼 그 미국의 의지를 보여준가를 보여줬고요. 마지막으로 작년 12월 달에는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통해 가지고 한미 공군기 230대 정도가 동원이 됐는데요. 이때는 B-2, B-1B 그리고 F-22, F-35 사실상 미국의 첨단 전략 무기들이 다 동원돼서 한미 연합 공군 훈련까지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 훈련을 하게 되면 작년 11월 달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한 훈련 이상의 훈련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윗에 이제 공개한 말이 그거였는데요. 이제 far bigger, 그래서 훨씬 더 크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instantly라는 말 씁니다. 곧바로 할 수 있다. 두 가지 말이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제 그 말
첫날 앞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그래 큰돈 들일 이유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게 된다면 적시 할 수 있고 훨씬 더 크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여전히 이 매티스 장관과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을 여전히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방금 잠깐 뉴질랜드 에이스 말씀하셨잖아요. 한미 연합 공중훈련 작년에 뭐 크게 했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이번에 연합훈련이 재개를 한다면 이제 또 북한이 어떤 뭐 액션을 취해서 이게 이제 미국 쪽에 불편한 심기가 드러냈던 훈련을 재개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 당장 할 수 있는 훈련이 이 훈련인지 아니면 다른 훈련도 있는지 이게 또 내년 봄에 있을 훈련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건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훈련은 내년에 이제 경우를 보면 매년 이제 통상 12월 달에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했으니까요. 그 훈련이 이제 제일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년 2월 달에 하는 폴 이글이라고 하는 키 리졸브 훈련이죠. 그 훈련이 계획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 정부도 그렇고 미국 정부도 합의한 것은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한 것이 아니고 유예한 거거든요. 유예, 예. 그래서 유예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행위에 따라서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건 올해만 적용이 되는 건 아니죠. 아니죠. 예. 그래서 일단 한 번은 적용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매년 8월 달에는 얼치 포커스 가디언스 훈련이라고 하는 이 훈련은 올해 안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한미 간의 한미 연합 상륙 훈련, 소위 말해서 이제 해병대 훈련이라고 훈련이죠. 볼 수 있는데요. 그 훈련은 이미 중단이 됐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가까이 있는 훈련으로는 12월 달, 내년 2, 3월 달에 하는 훈련들이 있는데 이것은 북한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재개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티스 국방부 장관도 결정된 것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 어찌 보면- 미국 관련해서 보면 한미 연합 훈련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가지는 인디비주얼하다. 그러니까 개별 훈련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서스펜드 하는 유예하는 데에 포함 안 시키고 그야말로 총체적인 훈련들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얼치 포커스 렌저나 뭐 이런 훈련들 대대적인 한 3군 다 함께 합동 훈련 같은 경우에는 포함되는데 예, 예. 개별 훈련 뭐 대대 부분이나 비행단 정도 수준의 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언급을 안 한 거로 있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쌍매 훈련 같은 저 비행 중단, 비행단 정도의 훈련 20대 정도 하는 훈련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에도 했고 3월에도 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은 여전히 유효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예. 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 제일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난 5월에 맥스 썬더 훈련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이제 F-35하고 F-22 폭격기가 스텔스 폭격기가 이제 들어오는 바람에 북한은 대단히 이제 불편해했던 그 훈련이 있었거든요. 정상회담 이후에 벌어졌던 일이지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비질런트 에이스 같은 경우에 대해서 11월이나 12월 정도 이제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돼 있었던 건데 그것이 한다 그러면 대단히 또 한미 관계 아니 남북 관계 한반도에 대단히 불편한 예.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한미 훈련 뭐 좀 경색됐다고 봐야 되나요? 이런 북미 관계가 좀 뭐 제대로 순탄하게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계기가 폼페이오 장관 방북 취소 시점 이후부터일 텐데 그 취소 계기가 뭐 비밀 편지 때문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보시기에 정말 이것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것 때문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사실상 김영철 통전부장이 이 폼페이오 국무부장한테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거 비밀 편지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서로 카운터 파트너니까 편지 충분히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27일 날 방북하도록 계획이 돼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 김영철 그 통전부장이 미국한테 이제 과하게 요구를 한 거죠. 요구한 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언론에 흘러나오는 게 이게 완전히 공개되지를 예, 않았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적대적인 표현이 있었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그게 이제 보면 크게 세 가지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처럼 가게 되면 이 뭐 소위 말하는 북한의 비핵화가 난관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잘못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이 과거처럼 핵과 미사일 훈련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 얘기한 게 평화협정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 편지를 받아들고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방북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두 가지 고민이 있어요. 하나는 방북을 할 건가. 방북을 하게 되면 지금 뭔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양보를 받아서 평화협정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북한을 방북을 해가지고 북한한테 뭔가 선물을 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방북을 안 할 건가. 그러려고 이게 지금 너무 과하게 요구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야 지금 방북해가지고 내가 빈손으로 올 가능성도 있고 정말 내가 3차 방북했던처럼 그렇게 되면 일이 아주 우습게 가는 게 아닌가. 이게 이제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걸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서 편지가 이렇게 왔는데 이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관련되는 사람 다 불러. 그래서 소위 관련되는 사람들 대여섯 명이 같이 앉았고 거기에 이제 볼턴 같은 경우에는 외국 갔다가 들어왔으니까 그냥 스피커폰으로 같이 얘기 들으면서 거기서 결정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예. 그 2시간 동안에 뭐 열띤 논쟁은 저는 있었다라고 보고요. 그걸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적으로 그러면은 방북하지 말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결정적인 것은 이 김영철의 편지였다라고 봐야죠. 예. 지난번에 원래 북미 관계 당초에 보면 8월 13일 정도도 이야기가 돌았었거든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8월 13일 정도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돌았다가 뭐 그렇다면은 우리 정상회담도 8월 말 정도에도 가능하다 이런 이제 사실 그 계획들이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었는데 그 연기된 이유가 조율이 안 돼서 그랬던 거였거든요. 북한하고 김영철하고 폼페이오하고 이게 비핵화의 방법론 더 근본적으로 개념이 서로 다르다. 비핵화에 대해 개념이 다르다는 걸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루어지고 또 그러다가 이제 말을까지 연기가 됐는데 그 연기된 상황 속에서 이제 불을 지른 게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의 편지였던 거죠. 거기 보면은 마지막 내용 아까 말씀하신 거면은 이렇게 협상이 결렬되게 되면은 핵 미사일 실험도 재개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다라고 CNN 보도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이제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이거는 이제 이 지금 상황은 굉장히 어렵겠다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역대응하는 방법도 이쪽에서 핵 미사일 이야기가 나오니까 군사 훈련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버린 거죠 논리적으로 예. 그렇게 된 것이 있고 또 하나 보면 제가 볼 때 7월 이제 폼페이오 3차 방북 때 갔다 오고 나서 바로 발표한 게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뭐 의미 있는 진절이 있었다라고 이제 했는데 그 말 하기가 무색하게 바로 강도 같은 그 요구만 있었다라고 성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그렇게 특별하게 강경하게 밀어붙이질 않았습니다. 그걸 보고 아마 김영철 부위원장이 착각했다. 미국이 지금 되게 우리한테 매달리고 있구나. 이게 11월 전국까지는 대단히 매달리고 있어서 우리가 세게 밀어도 이 사람들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착각을 한 것 아닌가. 그러니 이제 이런 편지 안 쓰면 그냥 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편지까지 쓴 거로 봤을 때는 조금 김영철 위원장이 이번에 판세를 잘못 읽은 거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미 국무부는 사실 이 편지에 관해서 확인할 수 없다라는 표현만 쓰고 있거든요. 아니다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하지 않고 있는 것도 궁금합니다. 왜 전략이죠. 그렇게 그건 전략이죠. 네, 그건 확인 안 해주죠. 일부러라도 확인 안 해주죠. 그리고 나서 지금 북한의 반응을 계속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는 아주 잘하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한번 보시죠. 워싱턴 포스트의 그 칼럼니스트가 이걸 공개했잖아요. 김영철의 편지 온 내용을. 그러면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가 어떻게 그 편지를 알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국무부에서 릴리스 해줬다는 거예요. 릴리스 안 해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 릴리스를 해주는데 완전하게 공개를 안 한 상태에서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만 릴리스 해주고 그리고 이제 리건이라고 하는 그 칼럼니스트는 그걸 가지고 쓰고 그리고 나서는 이걸 가지고 확인을 안 해주는 거죠. 계속해서 북한의 반응을 보는 굉장히 고도의 뭐 이걸 전략까지 얘기하면 그렇지만 전술적 차원에서 접근했다라고 봐요. 북한의 반응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됐거나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무산됐고 또 매티스 장관이 이제 훈련 재개 관련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용하거든요. 두 가지 그런 미국적 그 행동에 대해서. 왜 이렇게 조용한지 저희들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제가 이제 이 편집 문제가 나왔을 때 다른 데 가서도 제가 다른 언론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당분간 조용할 수밖에 없을 거다.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이제 구구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째는 먼저 행동하기가 곤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구구절 때까지는 북한이 현재처럼 침묵 모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여기서 이제 사단을 불러일으키게 되면 구구절 자체가 엉망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구구절 이후에는 뭔가 말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일단 이렇게 편지가 이제 공개가 되고 그러고 나니까 미국에서는 벌써 국무부 그다음에 국방부 그리고 이제 누굽니까? 그 유엔 대사하는 해리스 대사.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벌써 반응을 내놨잖아요. 이걸 보면서 이제
북한 스스로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될지 이걸 아마 조율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 그래서 구구절 끝나고 나면은 뭔가 반응을 보이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때문에 구구절 때 간접적으로나마 이게 의견 표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무기 공개 수위도 지금 이번 좀 경색된 상황에서의 좀 대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느 정도로 그럼 예상을 하십니까? 중국 그 국무부 대변인 이야기했죠. 그 화성 15호는 안 내놓을 것 같다. 그게 이제 ICBM급 이제 13,000km 날아가는 거니까 미국 직접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그거는 안 내놓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중국으로서는 나름 이제 북한한테 조금 좀 항의 표시를 해가지고 얻어낸 답변이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 미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수준의 무기, ICBM급 또는 SLBM 같은 무기들은 공개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 70주년 행사를 그렇게 작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미 공개됐던 무기들은 대대적으로 규모 면에서는 실력 면에서는 그대로 둘지라도 규모 면에서는 대대적으로 해서 일단 그 북한 대남 이제 주민들 대북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대대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를 생중계할 가능성은 지난번처럼 건군절처럼 생방송을 하지 않고 나중에 대외적으로 불편한 부분들을 자르고 해서 녹화 방송으로 내보내서 대내적으로는 위용을 가시하고 대외적으로는 로키로 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조금 이 부분은 우리 원장님하고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지금 미림 비행장에서 그 퍼레이드 연습하고 있는 거 보면 굉장한 인원이 동원되고 있고 거기에 지금 천막을 가려진 게 있잖아요. 천막 안에는 이제 당연히 거기에 군사 장비들이 거기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요, 지금은 이제 편지를 보냈고 미국에서 반응이 나왔고 그러면은 틀림없이 지금 질문하셨던 것처럼 구구절날 뭔가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거나 말을 할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것은 당연히 미국이 성의 있는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그 말은 당연히 나오겠죠. 그런데 미국을 더 이 협상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북한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제가 뭔가 조치를 취할 거라고 보는데 그것이 바로 천막에 가려져 있는 부분인데 그 천막에 가려져 있는 부분이 화성 12형, 화성 14형, 화성 15형 다 공개하고 보여주고 다 쐈는데 그거 퍼레이드하고 보여줘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장님께서 그 국무부 대변인이 화성 15형 정도, 그러니까 이건 국무부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한번 보시죠. 화성 12형, 14형, 15형 그 사이에 하나 빠져 있어요. 뭐가 빠졌어요? 화성 13형. 제가 볼 때는요. 화성 13형의 공개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구구절날. 왜냐하면 엄청난 축제일이거든요. 그러면 화성 13형은 전혀 다른 무기 체계가 됩니다. 3단 추진체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액체 연료가 아니고 고체 연료를 갈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면 완전한 지금 러시아나 중국이나 미국이 가지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는 조금 더 두고는 봐야 되는데 가능성은 열려 있다 저는 봐요. 구구절 이후에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 그러니까 평양에서 열리는데 9월 달 그것도 이제 중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의 어떤 북미 관계를 봤을 때 남북 정상회담도 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인데 일단 청와대 쪽에서는 흔들림 없다. 이 정도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시나리오가 두 개가 이제 계속 공존해 왔다라고 보는데요. 지금까지 시나리오는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그 베스트 시나리오가 폼페오가 가고 시진핑이가 가고 우리 대통령께서 가시고 그리고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가 미국 가고 그다음에 미북 간에 2차 정상회담 하고 종전선언하고 예를 들면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죠. 그렇죠. 최고의 시나리오가 그렇게 갈굴로 진행되다가 지금 김영철이 편지 때문에 완전히 지금 난관에 처했는데 그렇다라면 워스트 가장 나쁜 시나리오가 있어요.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작년 12월 달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죠. 4.27 이전으로 6.12 이전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가장 나쁜 시나리오가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현재 미국도 움직이지 않고 북한도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들을 다시 뭔가 좀 이렇게 양보를 받아내고 협상을 하려면 우리 정부의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훨씬 더 중재자로서 또는 촉진자로서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대통령께서 가셔서 이 김정은 위원장을 좀 달래고 또 이제 그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미국에 또 좀 전달하고 달래는 그런 역할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뭐 시진핑이가 가든 안 가든 저는 관계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가서 뭐 세 번째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은 필요하지 않은가. 예. 아마 이런 생각은 할 겁니다. 갔다 와서 뭐 4.27 판문점 선언 하나도 안 나오고 예. 이게 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느냐 그런 걱정하실 텐데 그 걱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대로 놔두면 이대로 두면 그렇죠. 가장 나쁜 시나리오로 갈 개연성이 있다. 예. 이걸 지금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상황이 어려워졌으면 더 할 일은 많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일단 저 시진핑 주석이 가서 어떤 이제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북한의 태도를 바꿀지가 좀 주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으로서 대단히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지금 중국을 압박하고 있어서 사실 중국도 시진핑도 알고 있습니다. 뭐 공개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뭐 그렇게 숙이는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미국의 허용 없이 중국이 바라고 있는 중국몽으로 가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일정 부분 이제 대결 구도에서 압력은 수위를 조금 낮출 필요가 있는데 그 수위를 낮추는 중국으로서 가장 손해보지 않으면서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북한을 조금 톤다운 시키는 방법이 가장 중국으로서는 손쉬운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가서 시진핑이 구구절 행사 때 가는 선물을 줄 테니 너도 선물을 내놔라. 김정은으로 하여금. 그러나서 시진핑 입을 통해서 김정은의 북한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다 그러면 정상회담은 대단히 편하게 우리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다면은 조금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당초에 지난달에 8월 13일 날 고위급 회담할 때 9월이라고만 해서 날짜를 먹박지를 않았습니다. 예. 오히려 그때는 그렇게 돼서 합의가 잘 안 되어서 우려가 있다, 걱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지금 전국이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날짜를 못 박지 않은 것이 오히려 예. 지금 여러 가지 그러네. 우리 정부로서는 편하게 말까지 9월 말까지는 9월 안이라고 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시간을 뭐 앞당기지 않고 전국을 봐가면서 조율할 시간 여유가 조금은 있어서 우리 정부로서도 조금은 예. 압박은 덜한 형국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 중재자 역할, 운전자 역할을 잘 하려면 한미 동맹이 좀 더 견고하게 된 상태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해야 할 텐데 요즘 이 한미 동맹과 관련된 균열 문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미 국무부 입장에서는 잘 공고하게 잘 돼가고 있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만 이런 논란이 왜 나온다라고 보십니까? 미 국무부에서의 공식적인 발언 또는 미 정부의 공식적인 발언은 한미 동맹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한국에서의 발언도 한국 정부에서의 발언 또는 청와대의 예. 발언도 한미 동맹은 아주 뭐 삐설 틈 없이 물새 틈 없이 공고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 소위 말해서 의회든 또는 이제 학자든 또는 뭐 어떤 뭐 연구기관이든 예. 그쪽에서 이제 나오는 발언들은 조금씩 그 결이 달라요. 그것은 이제 바로 우리가 지금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 중에서 미국의 의심을 살 만한 그런 행동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북한산 석탄이 작년 10월 달에 됐는데 왜 올해 8월 달에야 그걸 하느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문제라든지 또는 개성공단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하는데 그거는 순전히 한국이 쓰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그 지역이 북한 지역인데 이게 이제 북한의 그 대북 제재를 한국 스스로 위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데 대한 시비를 거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스스로는 미국하고 계속 협조를 한다라고 하지만 미국의 비판적인 전문가들은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한미 동맹이나 또는 한미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상 없이 잘 가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